정부가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6조 4천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추락 사고로 3분기 실적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사주와 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있는 증권사들이 실적 부진에도 거액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코스피지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밀려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을 김종성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46포인트, 0.9% 하락한 1816.8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9.55포인트, 1.82% 내린 515.8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의 재정 불안 요소가 완화됐지만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난 것이 코스피 지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2,040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73% 하락했고 음식료품, 종이목재, 의약품 등도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철강금속과 보험, 운송장비, 금융업 등은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3.24% 하락했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국전력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포스코,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미국발 여행기의 착륙 사고 악재로 인해 5.76% 하락했고 고려아연도 2분기 실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2.43% 떨어졌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잠적 실적 발표한 후에 줄곧 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도 3% 조금 넘게 빠졌거든요. IT 업종 전반에 걸쳐서 좀 짙은 먹구름이 들이오는 양상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염려가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IT 업종 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전거래일보다 2.73%나 떨어졌는데요. 전 업종 지수 중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3.24% 하락하면서 2거래일 연속 3%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삼성그룹 계열 부품사인 삼성 SDI와 삼성전기를 비롯해 중간 재료를 생산하는 제일모직 등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후폭풍은 삼성그룹 내 IT주만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IT주 관련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LG전자는 2.13% 하락한 6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7만 원대가 붕괴됐고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도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부품주로 분류되는 파트론, 이수페타시스, 플렉스컴 등 중소형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증권정보업체인 FI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전망한 주요 대형 IT 기업의 실적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LG전자의 경우 지난달 5,0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달 들어 4,768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난달 3,136억 원까지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여지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 3,067억 원으로 감소했고 삼성 SDI도 3월 초 452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 추정치가 334억 원으로 26%가량 감소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앞다퉈서 대형 IT 업체들의 실적 악화를 우려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LG전자의 2분기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폭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우증권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목표를 주가를 9% 낮춘 3만 1천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IT주 전반에 걸친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실제 실적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2, 4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3분기 이후 미국의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병준 동양증권연구원은 IT 산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히 실적을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IT 업체의 납품량이 많고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 투자하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IT 업종의 어려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증시를 좀 억누르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늘도 팔았는데 올 상반기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IT와 자동차주, 우리 증시의 두 축이죠. 여기서만 6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10조 21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하반기 15조 9,954억 원을 판 이후 가장 많은 순매도 금액인데요. 특히 외국인은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체 순매도 금액의 절반이 넘는 5조 197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 비중도 지난해 말 34.76%보다 0.89포인트 하락한 33.87%까지 떨어졌는데요. 업종별로는 IT 부문이 3조 5,358억 원을 외국인이 팔면서 가장 매도 규모가 컸고 운수장비와 서비스업 또 순매도 상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를 5조 1,260억 원 매도했고 현대차, 한국전력도 상당 규모를 팔았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1조 4,513억 원 사들이고 LG전자도 2,500억 원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 4천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내용이며 PCB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집니다. 신보의 여유재원 1,500억 원에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 원씩 7천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6조 4천억 원 정도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을 심사해 선정하게 됩니다. 안정자금 대부분은 건설과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 조정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 영역은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 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정부총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의결했습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말까지 협업과 기능 조정을 단행키로 했습니다.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자회사, 민간기업 가운데 효율적인 공급자를 찾는 시장화 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현호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 체계 구축과 방만 경영 폐해 축소를 유도하고 정부는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한 뒤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추락 사고로 3분기 실적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고 사고 발생 원인이 항공사 측의 실수로 드러날 경우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을 1,2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로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성봉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고로 3분기에 200억 원가량의 기타 영업 이외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내국인 출국과 중국인 환승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주와 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있는 증권사들이 실적 부진에도 거액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자를 기록하고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나눠준 곳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현금 배당을 한 증권사 24곳의 총 배당금은 5,627억 원으로 전년 5,402억 원보다 4.2%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9.4% 줄어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현대증권은 21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도 444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흑자를 낸 증권사 중 배당 성향이 가장 높은 곳은 대신증권으로 225.5%에 달했으며 대신증권의 배당액은 387억 원으로 흑자액인 172억 원을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임원 연봉조사를 확대합니다. 보험사와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이 실적에 상관없이 은행장 못지않은 거액을 받아 금융권 성과체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성과보상체계 모범기준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회사 수익에 연동해 정확히 보수를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최고 경영자가 연봉을 늘려왔다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1년 일부 보험사의 성과체계를 점검해 본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개성공단 정상화 및 향후의 안정적 발전 대책과 관련해 제도적 지원책을 담은 개성공단 지원법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해외 유턴 제도와 국내 복수 공장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당에서 이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지원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무엇보다 실사를 통해 그간의 피해액을 확정짓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손실을 보전하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손실 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기업에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남북이 6일 오전부터 7일 새벽까지 실무회담을 벌였습니다.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하죠. 자, 이와 관련된 소식 서울경제신문의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성공단이 중단 95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고요? 예. 남북한이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가동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95일 만에 정상화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지난 5일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 종료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우선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측 기업이 완제품,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 통신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 간의 초보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담 결과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이번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이 의지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했고, 민주당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에 첫 발을 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생사 기로에까지 몰렸다는 평가를 받아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던가요? 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7일 남북 양국이 공단 재가동과 설비 점검 정비를 위한 방문 등 주요 실무회담 안건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창섭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합의 소식을 듣고 감정에 북받쳐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며 개성공단 사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도
오래 기다린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들 환영하고 있다며 회담이 불발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됐으니 이제 다들 새로운 준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장마철에 대비한 설비 점검과 완제품 및 원자재 반출에 합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회담을 재개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은 피해가 큰 만큼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무려 석 달이나 넘게 공장 가동을 멈춘 데다가 최근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이 공장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잘 놓여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후유증을 극복하기가 워낙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떨까요? 네. 개성공단 가동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장기화된 가동 중단으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처 이탈과 설비 피해 등으로 공단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주업체인 SNG의 정기섭 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바이어들이 대부분 떠난 상태에서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일감이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한데 떠난 바이어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지 큰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 위원장도 일단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해야 설비가 어떤 상태인지 정비에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있겠지만 재가동까지는 최소 2에서 4주는 걸릴 것이라며 당장 오늘 본사 임직원들을 소집해 재가동 준비를 하고 바이어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은 오는 10일 예정된 후속회담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옥성석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일단 설비 점검과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에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다며 남북 당국이 일단 10일에는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니 그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개성공단의 재가동에서 정상화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상표 출원 건수가 3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출원한 상표 건수는 2010년 91건, 2011년 167건, 2012년 2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그 상표는 삼성전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세계 100대 브랜드 가운데 9위에 이름을 올린 실적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LG전자가 전국 최대 규모의 LG 베스트샵을 오는 11일 부산에서 개장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암동에 들어서는 LG 베스트샵 부산 본점은 505평 규모로 단층입니다. 부산 본점은 외부에서 매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픈형 구조로 다양한 체험과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최신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명품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개장 첫날 LG 트롬 세탁기 광고 모델인 배우 이민정의 팬사인회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개장 기념 가격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동국제약이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10g 신제품을 발매했습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기존 마데카솔 분말 5g 제형보다 큰 용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2배 더 큰 신제품을 발매했다며 캡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경하고 대용량으로 그램당 단가를 30% 정도 낮춰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8일 월요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